분위기 바꿔볼게요. 열 받았으니까 이제 좀 웃어봐야겠죠. 그런데 자, 심형탁 씨 하면 글쎄요, 유명하신 우리가 다 아는 그분인데 가족이 한 명이 없었던 결혼식,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일단 먼저 심영탁 씨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랬었죠. 화제가 됐습니다. 많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심영탁 씨의 진짜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가족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더라고요. 어머나. 보니까 심영탁 씨가 올해로 47살이고 늦깎이 아빠가 됐습니다. 아들 하루 군이 있는데 어머나. 10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반려견 김밥이가 있습니다. 아, 반려견 이름이 김밥이에요? 김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머나. 아들 하루의 100일 촬영 때 찍은 첫 가족 사진이라고 해요. 네. 요즘 심영탁 씨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아들 하루군인데 지금 사진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하루군의 머리숱이잖아요. 머리숱. 어머나. 보면 심영탁 씨의 말로는 아내는 머리가 윗머리가 솟았고 네. 심영탁 씨는 옆머리가 솟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그걸 다 닮아가지고 어머나. 사방으로 머리숱이 많은 것 같다라고 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몸무게도 상위 1%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아빠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겠죠. 네.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랑 한번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볼까요? 알콩달콩 있는 모습을 보면 박수홍 씨의 딸도 함께 공개할게요. 어머나. 이렇게요. 제2양인데 네. 생후 9개월입니다. 심영탁 씨의 아들 하루군은 생후 6개월이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3개월 누나랑 함께 찍은 사진인데 하루군 포스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머리숱 때문일까요? 와, 근데 이종근 평론가 옛날에는 그 우량아 대회도 있고 아, 예, 그랬는데 예, 예, 예. 우리 심영탁 씨 아들 하루군 진짜 우량아 대회 나갔으면 진짜 막 상위권에 올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당시에는 이제 우유 회사가 뭐 우유 회사의 어떤 모델로 그랬었죠. 우량아 그 네. 선발 대회를 와. 열고 했죠. 진짜 통통한 얼굴이 인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옛날에 저런 인형 있었어요. 머리털이 이렇게 막 맞아요. 이렇게 솟아 있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삼형제랑 같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눈에도 이렇게 이쁜데 아빠 눈에는 얼마나 그러네요. 이쁘겠습니까? 이 아빠 사실은 좀 늦깎이잖아요. 47세. 47세면 사실 그 노안이 일기 시작합니다. 47살이에요? 예, 예. 에이, 설마 저도 아직 안 왔는데요? 지금 30대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아직 안 왔죠. 30대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노안이 네. 노안이 있다 보니까 아. 이 아이를 좀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안경을 특별히 3개를 맞췄대요. 어머나. 원거리, 근거리, 다초점. 그러니까 세상에. 원거리 멀리 있을 때는 또 멀리 있는 안경, 가까이 있을 때는 다초점. 뭐 이렇게 해서 네. 여러 가지 안경을 그렇게 구입할 만큼 네. 아들 사랑이 대단하고요. 뭐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그렇죠. 아이와 오래오래 함께한 그런 그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육아는 전쟁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 건강도 잘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비타민 같은 거, 에너지, 이 영양제 같은 거 잘 챙겨야 되는데 세상에. 근데 심영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내 가족은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핏줄이다. 강한 아빠가 되고 싶다. 아니, 안진용 기자님. 근데 이게 뭔가 아이가 2세가 태어나서 기쁘다는 어떤 그런 말을 뛰어넘는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네, 심영탁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탁 씨 부부는 3년 전에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듬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올린 결혼식 때는 사회는 전현무 씨가 맡고 축가는 이승철 씨가 맡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 등 참석자들이 정말 면면이 대단해서 영화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 진짜예요? 와. 자, 근데 너무 기쁜 저기 계시네. 저기 안중근 계시네요. 네, 너무 기쁜 결혼식인데 사실 이날은 남다른 슬픔도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날 이 상황에 대해서 심영탁 씨는 네. 내 결혼식에 핏줄은 아무도 안 왔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 너무 힘들었다고 속내를 토로한 거죠. 자, 이어진 이 심영탁 씨의 가족 이야기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 잘 알지 했던 한 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박수홍 씨였습니다. 박수홍 씨가 또 남다른 이런 가족사 때문에 많은 소갈이 됐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심영탁 씨의 마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곁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야, 결혼식을 좀 이채로웠어. 왜냐 한국에서도 결혼식하고 아까 이제 사진 보셨죠. 일본에서도 결혼식하고. 근데 마음이 따스해요. 왜냐면
지금 아내가 이제 일본 분이니까 아내를 위해서도 일본에서도 하고 또 한국에서도 하고 했는데 세상에 아까 얘기 들으셨죠? 많은 스타들 정말 스타 총집합 무슨 영화 찍어도 될 정도로 마치 영화제에 그 빨간 레드카펫 깔린 것처럼 많은 스타들이 왔는데 정작 자신의 핏줄, 자신의 가족은 빵명, 0명, 1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주현 변호사님,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대체 어떤 거길래 지금 그 정도예요? 사실 심영탁 씨가 정말 힘든 결심을 해야지만 이 가족과 연을 끊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영탁 씨는 가족과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건이 있었어요. 일단 심영탁 씨 얘기에 따르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 통장을 관리를 해줬는데 인기를 얻고 수입이 늘고 나서도 계속 어머니가 관리를 하면서 문제의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영탁 씨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심영탁 씨 이름을 대고 우리 형탁이도 같이 보증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수억 원을 빌리고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심영탁 씨도 보증해 서준다고 했으니까 심영탁 씨든 어머니든 내 돈을 갚아라 하면서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2년간 활동을 중단할 만큼 여파가 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머니가 단독 채무자가 맞다. 심영탁 씨는 이 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알지 못했던 게 맞다라고 어머니한테 원금 3억 원과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영탁 씨가 이걸 겪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심리적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하는 환청이 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빌기도 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영탁 씨 삶에서 어머니의 문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간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보다도 위로를 건넨 사람이 박수홍 씨였다는 게 이제가 좀 이해되네요. 안진용 기자님. 사실 그래서 박수홍 씨 그 가족사를 제가 취재를 많이 그랬었죠. 했었고 그다음에 박수홍 씨가 나랑 비슷한 사연이 있다고 해서 심영탁 씨 얘기를 좀 들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당시 심영탁 씨를 취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요? 그 인연으로 결혼식까지 가게 됐던 건데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민사적인 부분은 허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기 방조죄로 상대방에서 심영탁 씨를 형사고소까지 했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 부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심영탁 씨가 어머니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영탁 씨는 평소에 효자 연예인 1위로 꼽힐 만큼 평소 가족에 대한 누구보다 남다른 마음을 표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워낙 가난했었는데 부모님 말을 워낙 잘 들은 남다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성격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 도라에몽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또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세상에.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능 그리고선 웬만한 캐릭터 마다하는 것 없이 다 활동을 해왔습니다. 부모님께 승용차나 아파트를 선물을 했고요. 명예퇴직 후에는 고물상을 하고 싶다는 아버지를 위해서 고물상을 차려드리기도 했었고 또 자신이 고물상 일을 돕는 모습이 포착돼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네. 자, 그런데 그랬던 심영탁 씨가 결국은 부모, 가장 믿었던, 가장 아꼈던 부모로부터 이런 상처를 입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랬던 심영탁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은 또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된 사야 씨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게 바로 나의 아내였다. 아이고. 숨을 쉴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얘기했고요. 세상에. 아내는 날 지켜준다. 항상 강하다. 생각하지 마. 가족은 나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지금은 이제 심영탁 씨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유 듣다 보니까 이 이세를 얻은 건 기쁘고 정말 즐거워할 일인데 들어보니까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심영탁 씨가 겪어왔네요. 근데 최명규 원장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독 심영탁 씨가 자신의 가족과의 이 가족사를 공개하면서 그리고 지금의 가족을 얘기하면서 언급한 단어가 단순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핏줄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 차례 써요. 가족과 핏줄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핏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줄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줄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핏줄은 말 그대로 핏줄이에요. 피로 만들어진 줄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 심영탁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고 잘해드렸던 거는 부모님이 본인의 핏줄이었기 때문에 잘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심영탁 씨는 이제 지금의 본인의 가족한테도 자신의 핏줄이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또 가족으로 인해서 불행을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현재부터 일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네. 마지막에 강해져야 되겠다는 말의 뉘앙스는 아직도 부모님이 또 다른 피해를 주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그럴 같아요, 수 여전히. 있겠어요. 어쨌든 하루군의 하루하루 말 그대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행복한 가정 꾸려 나가시길 뉴스파이트가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